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종류, 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연결된 형태의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2차원 배열은 두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 배열이 있고 두 번째는 지그재그형 배열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당연산자의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은 집합 표시가 되어 있고, 즉 꺽쇠로,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꺽쇠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꺽쇠가 있는데 이 브레이스 안에 있는 것, 첫 번째로 나오는 브레이스,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차원 배열의 두 번째 줄에 해당돼요. 즉, 두 줄로 이루어진 각각의 세 개의 요소가 있는 2차원 배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 이와 같은 직사각형 배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초콜릿이 있을 거예요. 자,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습니다. 가로 X방향, 세로 Y방향.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직사각형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있는 이 예제와 같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 첫 번째 줄입니다. 행이 되겠죠. 자, 1, 2, 3. 자, 이것들이 위에 하나, 둘, 셋. 자, 이런 형태로 1차원 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4, 5, 6. 즉, 브레이스 안에 또 다른 브레이스. 자, 두 번째 있는 브레이스. 이 부분이 그 다음 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직사각형 배열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 배열을 배열 참조 변수에 의해서 가리키는 부분, 렉탱귤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이게 될 거예요. 자, 현재는 배열 이니셜라이저를 써갖고 직사각형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컴파일러가 이 집합 표시를 보고 2차원 배열을 묵시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new, 메모리를 만든다. 배열을 만든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이 컴마로 표시됩니다. 꺽쇠 안에 컴마로 표시돼요. 자,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의 타입은 정수형으로 설정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배열 객체의 타입과 왼쪽에 있는 배열 참조 변수의 타입 일치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배열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이 꺽쇠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줄로 돼 있고 행은 두 개고 이 안에 있는 요소는 세 개다.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서 렉탱귤라라는 배열 참조 변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렉탱귤라라는 배열 참조 변수는 2차원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에 참조가 됩니다. 즉,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이 위치의 주소값을 이 배열 참조 변수, 렉탱귤라라는 참조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번 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위에 있는 2차원 배열, 꺽쇠 하나에 컴마로 되어 있는 2차원 배열. 직사각형 배열은 이와 같이 꺽쇠 하나에 컴마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지그재그형 배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꺽쇠 두 개로 표시를 해요. 자,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집합 표시 안에 new라는 게 나옵니다. new. 자, 여기 보이는 것 마냥 1차원 배열이에요. 이 직사각형 배열인 경우는, 직사각형인 2차원 배열인 경우는 꺽쇠 안에 컴마가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은 한 줄이기 때문에 꺽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1차원 배열을 첫 번째 줄로 만듭니다.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 어떻게 표시될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지금 만든 것,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1과 2로 1차원 배열을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행이 되겠죠. 3으로 되어 있는 것, 3 하나짜리 1차원 배열입니다.
다시 한번 꺽쇠로 표시된 것은 1차원 배열이에요. 직사각형 2차원 배열은 컴마로 표시를 합니다. 컴마. 자, 3에 대한 1차원 배열을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세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것 4, 5, 6 이를 통해서 1차원 배열을 또 만듭니다. new 배열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마치 비엔나 소세지처럼 제일 첫 번째 1차원 배열은 2개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한 1차원 배열은 1개짜리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대한 1차원 배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 new 안에, 이 꺽쇠 안에 2, 1, 3이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 브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바깥쪽 브레이스는 컴파일러가 지금 1차원 배열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2차원 배열로 구성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구성하나요? 자, 요게 또다시 1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1차원 배열 3개. 자, 이 배열 속에 각 요소들은 값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만든 이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OX111이다. 그러면 이 배열 속 1차원 배열 속에는 OX111이 들어갈 거예요. 결국 이 1차원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이 1차원 배열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이 1차원 배열, 얘를 참조할 수 있는 값,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1차원 배열이 OX2다. 그러면은 이 1차원 배열의 OX2가 될 거예요. 그것을 얘가 참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들어갈 값, 그것은 세 번째로 만든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즉 4가 들어가 있는 이 요소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값이 들어가요. 자,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OX333이다. 그러면 이 안에 OX333. 결국 얘가 세 번째로 만든 1차원 배열을 참조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1차원 배열 어디 있는 건가요? 자, 이 브레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요 앞부분에서 만들게 돼요. 자,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new 그리고 안에 있는 요소들은 인티저. 그런데 지그재그형 배열, 즉 비엔나 소세지처럼 지그재그형 배열은 꺽쇠 2개로 표시를 합니다. 꺽쇠 2개.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 배열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죠. 꺽쇠 2개.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자, 여기 있는 각각의 행은 몇 개냐? 즉 개수를 지정하라는 것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는 것. 여기 있는 것은 가로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로축. 그런데 이 가로축이 이거는 2개, 이거는 1개, 이거는 3개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그재그형 배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지그재그형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 안에 있는 것은 1차원 배열. 그 1차원 배열에 주소값을 저장하는 또 다른 1차원 배열.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을 제그드라는 이름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그드는 얘를 참조합니다. 얘를 참조.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는 직사각형 2차원 배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그재그형 2차원 배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경우에는 꺽쇠를 써요. 자, 1차원 배열과 동일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2차원 배열에
제일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rectangular 그리고 꺽쇠하고 가운데 컴마를 찍고 0,0을 지정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요소 2를 읽어옵니다. 자, 3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rectangular 그리고 꺽쇠 그리고 컴마 즉 0,2 0, 1, 2 3을 읽어옵니다. 5를 읽어올 경우에는 읽어오고 싶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rectangular 꺽쇠 그리고 0, 1 1, 그 다음에 0, 1 1 이렇게 하면은 5를 읽어옵니다. 쉽게 얘기해갖고 먼저 컴마 앞에 Y방향의 색인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색인은 X방향 색인을 읽어옵니다.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배열의 시작은 0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은 지그재그형 2차원 배열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는 각각의 꺽쇠를 둬야 됩니다. 자, 여기 제그드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제그드 꺽쇠 2개를 표시합니다. 꺽쇠 2개. 자, 우선 0, 자, 제그드가 가리키는 0,0번째 있는 요소 요거죠. 요거를 따라가면은 제일 첫 번째 줄 1차원 배열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1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0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시 제그드 자 1입니다. 1 제그드 1 어딘가요? 제그드가 가리키는 제그드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1차원 배열 거기서 1번째에 해당되는 것 이걸 읽어봅니다. 이 안에 읽어보니까 주소값이 있어요. 주소값을 따라가 보면은 자 주소값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 갈 겁니다. 거기에 0번째 그러면은 3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그드 자, 2, 자, 2번째 어딘가요? 제그드 참조 변수 갑니다. 그 다음에 2번째 0, 1, 2 즉 이 값을 읽어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참조 변수예요. 즉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주소값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차원 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읽어옵니다. 어딘가요? 0, 1, 2, 6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위에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 배열하고 틀리죠. 다시 한번. 자, 여기 rectangular라는 참조 변수가 있어요. 직사각형 배열이기 때문에 컴마를 씁니다. 6을 읽어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Y방향 0, 1 자, 1, 그 다음에 6이 있는 위치 0, 1, 2 2 이렇게 되면은 6이라는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5라는 값을 한번 읽어볼까요? 5라는 값. 자, 제그드 5라는 값. 자, 5라는 값을 읽기 위해서는 제그드라는 참조 변수 요거 따라갑니다. 거기에 0, 1, 2 0, 1, 2 2에 대한 주소입니다. 그러면 2를 쓰고 자, 2의 주소를 따라갑니다. 2가 있는 OX333을 따라가요. 자, 여기로 가겠죠. 여기. 거기서 5가 있는 것 0, 1 이렇게 하면은 2를 읽어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렉탱귤러하고 직사각형 2차원 배열과 지그재그형 2차원 배열 생성하는 것, 배열을 생성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이 요소에 접근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아웃풋 어레이로 보냅니다. 자, 아웃풋 어레이 여기에 메소드가 2개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로딩이에요. 이름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 2개의 메소드는 시그니처가 틀립니다. 시그니처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메소드 내 헤드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매개 변수의 타입. 자, 이것을 메소드를 구분짓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구분짓는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웃풋 어레이, 렉탱귤러예요. 여기에 직사각형 배열이네요. 둘 중에 어떤 건가요? 얘는 직사각형 배열, 얘는 지그재그형 배열입니다. 따라서 13번째 줄 아웃풋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제 여건은 18번째 줄로 갑니다. 자, 렉탱귤러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에 전달했습니다. 받는 쪽 매개 변수, 얘가 갖고 있는 주소값이 할당되겠죠. 주소값이 할당되는 겁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array getLength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메소드. 자, 괄호 안에 인수가 들어가 있는 메소드예요. 자, 이 메소드는 어디서 만든 건가요? 자,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배열 또한 객체입니다. 컴파일러는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2차원 배열의 객체를 만들고 이 안에 여러 개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삽입을 해놓습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어요. 배열의 크기를 리턴하는 length 프로퍼티입니다. 거기에 요게 getLength라는 메소드가 이 객체 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만든 건가요? 컴파일러가 만든 겁니다. 자, 이 배열 객체 getLength가 의미하는 것. 자, 여기 인수가 0이 들어갑니다. 자, 0인 경우에는 행의 개수를 읽어옵니다. 몇 줄이냐라는 것.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줄입니다. 두 줄. 두 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들어가겠죠. 자, 2. 로가 0부터 하나씩 증가돼서 0, 1.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0, 1. 자, 그 다음에 컬럼이 있습니다. getLength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가 1이 들어가 있네요. 자, 1은 컬럼의 개수입니다. 컬럼의 개수. 즉, 요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요 안에 이 표현식 안에 넣게 되는 거죠. 읽어와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컬럼 0, 1, 2.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세 바퀴를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array, row, 0부터 시작합니다. 0, 컬럼 0, 0, 0. 그러면 2를 읽어오겠죠. 그 다음에 컬럼이 하나가 더 증가돼서 컬럼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0, 1. 그러면 2를 읽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이 또 하나 증가돼서 2가 됩니다. 그럼 row, 시작했을 때 row 그대로 0, 2. 그러면 3을 읽어올 거예요. 자, 세 바퀴가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은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디로 올까요? 29번째 줄로 옵니다. 그리고 30번째. 그리고 로우로 갑니다. 로우 0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하나 더 증가합니다. 1이 됩니다. 이 표현식의 결과 평가를 해서 참이면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또 컬럼은 0부터 초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세 바퀴를 돌 거예요. 자, 로우 하나 더 증가해서 1, 0. 그리고 1, 컬럼에 하나 들어가면 1.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면 1,2. 자, 이런 식으로 또 반복문이 돌아갈 겁니다. 세 바퀴. 한 칸 띄고 다시 30번째 줄로 가서 다시 로가 1에서 2로 증가될 겁니다. 2.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컬럼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 2,1, 2,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현재는 로가 두 칸이 있기 때문에 두 바퀴 반 돌게 될 거고 얘는 세 바퀴를 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직사각형 배열 속에 있는 요소의 값들을 컴마로 구분해서 각각의 로와 컬럼에 따라서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어레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 인수가 뭔가요? 제그드, 지그재그형 배열. 자, 이 배열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를 인수로 해서
여기에 전달할 거예요. 매개 변수에. 자, 이 안에서는 for each를 썼습니다. for each. 자, 첫 번째 for each, array. 지금 array가 뭔가요? 자, 얘를 가리키는 array. 즉, 얘를 또 가리키게 되겠죠. 자, 가리킵니다. 자, 거기서 배열의 요소의 값들을 읽어옵니다. 어디에? row에. 자, 배열값. 자, 여기에 for each를 썼기 때문에 이 array는 여기 있는 요 1차원 배열을 하나씩 읽어올 거예요. 하나씩 읽어올 겁니다. 1차원 배열의 각 요소. 자, 우선 요거를 읽어옵니다. 요거. 읽어오는 부분이 요거예요. row. 자, array 속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읽어와서 여기에 할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은 1차원 배열은 이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읽어온 거를 row에 할당할 거예요. row에 있는 건 요겁니다. 하나씩 읽어올 겁니다. 자, 0번째 있는 걸 먼저 읽어옵니다. 읽어왔어요. 0번째 있는 요소예요. 자, 이 요소가 가리키는 쪽에 요소를 또 읽어옵니다. 자, 0번째가 가리키는 이 요소 갑니다. 요거네요. 요거. 이 요소를 하나씩 읽어올 겁니다. 어디서? 요 안쪽에 있는 for each 문에서 읽어올 겁니다. 읽어와서 여기에 엘리먼트에 할당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row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열 속에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row. 즉 이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row로부터 엘리먼트를 읽어옵니다. 즉 이 row가 가리키는 요 요소. 요거의 값을 읽어와요. 1이 읽어옵니다. 그러면은 엘리먼트는 1이 되겠죠. 1을 출력합니다. 다시 row에 있는, 즉 row에 있는 얘가 다 읽혀질 때까지 돌아갈 거예요. 1, 2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1, 2가 읽혀질 거예요. 다음번 여기에 두 개가 다 읽혀졌으니까 다시 for each 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 array가 가리키는, 이 array가 가리키는 두 번째 요소로 갑니다. 세기는 1. 요거를 읽어옵니다. 자, 이거에 연결된 거는 뭐죠? 두 번째 줄입니다. 요겁니다. 자, 우선 엘리먼트에서 두 번째 요소, 세기는 1. 그것을 읽어와서 row에 할당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row는 요것이 되는 거죠. 요거. 자, 요거를 읽어오는 겁니다. 요거를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와서 그 row가 가리키는 배열 하나씩 읽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요소가 가리키는 두 번째 이거를 읽어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3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다시 끝. 다시 array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row에 뭐가 할당이 될까요? array. 요겁니다. 요거의 세 번째. 요거를 읽어옵니다. 요 값 OX333을 읽어와서 어디 할당하느냐? row에 할당합니다. row에 할당. OX333에 가리키는 요소들 중에 엘리먼트를 하나씩 읽어옵니다. OX333이 가리키는 이 배열, 거기서 하나씩 읽어요. 4, 5, 6. 그것을 여기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array는 전달된 제그드로부터 받은 겁니다. 제그드는 뭘까요? 얘입니다. 제그드. 여기는 이 1차원 배열의 0번째 요소를 가리켜요. 즉 0번째 요소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것을 array에 할당합니다. 그러면 array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키겠죠. 얘를 가리킬 거예요. 자, 가리켰습니다. array 가리킨 쪽에서 row를 하나 읽어옵니다. array 얘 하나를 읽어옵니다. 0번째 요소 얘를 읽어옵니다. 읽어요. 읽어와서 어디에 할당? 여기에 할당. 자, 이 할당된 row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row 어딘가요?
OX111 이쪽으로 갑니다. 이 요소의 값을 읽어오는, 실제로 읽어오는 부분, 그것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올라가 갖고 어레이의 나머지 두 개 하나씩 읽어옵니다. 그러면 얘를 읽어옵니다. OX2를 읽어와요. OX2 읽어온 걸 어디다 놓을까요? 로에 놓습니다. 그 로를, 로에 있는 것 가운데, 로 어디 있나요? OX2 두 번째 줄, 요겁니다. 가운데 엘리먼트를 하나 읽어옵니다. 3을 읽어와요. 화면에 출력. 다시 어레이, 나머지 하나, 어레이가 가리키는 쪽, 나머지 하나, 끝에 있는 세 번째, 즉 세기는 2번, 얘를 읽어옵니다. 여기 있는 값이 뭔가요? OX333. OX333이 로에 할당되는 겁니다. 자, 할당된 로에서부터 로에 있는 것 가운데 가리키는 배열, 컬렉션, 이거를 포문을 통해서 읽어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그재그형 배열, 그리고 직사각형 배열, 이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배열은 우선 로를 결정하고 그 로에 있는 컬럼들을 하나씩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 어레이, 꺽쇠에 컴마로 푸시된 요 색인을 갖고 값에 접근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for each 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for문이 아니라 for each. 자, 배열 속에 있는 것. 자, 정수형이 될 겁니다. 인티저. 그리고 여기에 이걸 바꿔보죠. i. 자, A라고 하지 말고 for each 문을 쓰니까 엘리먼트로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어디에 있는 거? 어레이라는 컬렉션 속에 있는 것. 쭉 읽어옵니다. 읽어와요. 자, 여기서 컬렉션 속에 있는 것, 직사각형 배열. 우선 직사각형 배열 속에 있는 거를 모두 읽어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for each 문 안에 이쪽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콘솔 라이트 라인 그리고 읽어온 엘리먼트를 화면에 출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직사각형 배열 속에 있는 요 값들을 모두 읽어오는 거죠. 자, 컨트롤 F5. 자,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이렇게 읽어. 자, 행과 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읽혀오는 거예요. 즉, 이 컬렉션 속에 있는 이 컬렉션, 즉 얘가 가리키는 것, 얘가 가리키는 것, 이 2차원 배열. 여기 있는 컬렉션 속에 있는 모든 요소를 모두 읽어오게 됩니다. for each 문 하나로. 다음은 지그재그형 배열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우선 앞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아웃풋 어레이, 제그드. 자, 제그드가 가리키는 배열 객체를 이 매개 변수에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그드가 원래 지그재그형 배열, 요거를 가리키고 그거를 매개 변수인 어레이가 함께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요 주소값이 여기에 복사됐기 때문에 이 어레이라는 매개 변수도 이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for each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읽어오는 게 for each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레이가 가리키는 것 뭔가요? 어레이, 가리키는 대상, 이 1차원 배열입니다. 자, 1차원 배열에 각각의 요소의 값 OX111, OX22, OX333. 자,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 로에 복사가 될 거예요. 자,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레이 타입.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그재그형 2차원 배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거의 요소를 하나씩 읽어오는 로 타입을 볼까요? 여기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자, 1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자, 얘가 가리키는 대상도 1차원 배열이라는 겁니다. 즉, 비엔나 소시지 이거 하나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겁니다. 누가? 이 주소를 통해 갖고 로가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엔나 소시지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r each 두 번째 비엔나 소세지 한 줄을 이 로가 끌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있는 3이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을 로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타입이 1차원 배열이라고 나온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자, 끌고 오는 대상, 그것이 1차원 배열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세 번째, 요 주소에 해당되는 것, 이 1차원 배열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 요소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 이것을 포문을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어레이의 length. 자, 어레이가 어떤 거라고 했죠? 여기 있는 요겁니다. 얘가 가리키는 1차원 배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요. 즉 3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i가 0부터 1, 2 세 바퀴를 돌을 거예요. 요 안에서 요 부분이 세 바퀴를 돌 겁니다. 자, 여기 와서 컬럼 쪽에 해당되는 J가 있어요. 자, 0번째 어레이. 자, i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어레이가 가리키는 1차원 배열에 0번째를 읽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어레이가 가리키는 0번째. 얘가 0,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가 되겠죠. 자, 0번째 값을 읽어옵니다. OX111. OX111. 어떤 건가요? 여기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 요 1차원 배열을 읽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length를 합니다. length. 크기가 몇 개냐? 하나, 두 개. 두 개죠. 2가 이 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이 안쪽 for 반복 명령은 두 바퀴를 돌 겁니다. 그러면서 어레이의 0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어레이 0, 어레이 0으로 가면은 요겁니다. 이걸 따라가 보면은 이거. 그 뒤에 있는 J는 그 비엔나 소세지의 0번째. J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표현식의 결과는 1을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J가 한 번 더 증가돼서 0에서 1이 돼요. 그러면 i는 0 처음, 그 다음에 J는 바뀐 1이 됩니다. 0,1 0,1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레이의 0번째 요 값을 따라가서 2를 읽어오는 겁니다. 1번째 0, 1 색인이 0,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바퀴 예정대로 돌아갔고 i가 0에서 1이 하나가 더 증가됩니다. 그러면 i가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레이의 1번째 어레이의 1번째 요것이 되겠죠. OX22가 됩니다. OX22를 따라가면 요것이 되겠죠. 자, 개수는 몇 개인가요? 한 개. 따라서 length는 1이 됩니다. 1. 따라서 여기서 J가 1,0 즉 3의 값을 읽어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문에 1에서 2로 증가됩니다. i가 2예요. 자, 어레이의 2번째 요 표현식 어레이의 2번째 요것이 되겠죠. 요거 2번째. 자, 대상이 어딘가요? 비엔나 소시지 세 번째 요것을 의미합니다. 요것의 개수는 몇 개? 3개. 즉 0부터 3이 증가될 거예요. 3. 0, 1, 2. 즉 세 바퀴가 돌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i가 아까 2라고 했죠. 2번째. 즉 요 표현식 블럭으로 설정되는 i가 2. 어레이의 2번째. 요겁니다. 2번째. 그리고 j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2,0 여기로 가서 어레이가 이쪽으로 가서 2,0 4를 읽어옵니다. 4. 그 다음에 j가 하나가 더 증가하면 1이 될 거죠.
2,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레이의 두 번째, 요겁니다. 그걸 따라가요. 요거네요. 그 다음에 1번째는 0, 1, 즉 5의 값을 읽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두 개의 배열, 직사각형 배열과 지그재그형 배열, 각각 요소에 접근하는 방식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그재그형 배열은 각각의 1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 1차원 배열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또 다른 1차원 배열을 만든다. 또 다른 1차원 배열 속에 있는 데이터 값은 이 1차원 배열의 0번째 주소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그드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문 좀 지저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인수를 전달받아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 우선 이 예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5. 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잘못된 인수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 나오네요. 요 메시지 창은 여기 if문 안에 있는 요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자, 이 예제는 실행 파일에서 인자로 전달받은 값을 요 args 이쪽으로 전달된 값을 갖고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배열을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 버튼 오픈 폴더. 자, 실행 파일은 여기 빈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행 파일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독립된 커맨드 창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md 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 실행 파일을 이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인수 3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배열의 개수, 자, 20개. 그리고 초기값 3. 얼마씩 증가를 하냐? 5씩 증가를 한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배열 20개 첫 번째 인수는 배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20개, 0부터 19까지. 그 다음에 초기값은 3. 이 초기값을 기준으로 5씩 증가하는 값들이 이 배열, 20개의 배열 요소에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행 파일과 함께 여기 exe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23, 5 이게 인수가 됩니다. 이 23, 5 이 값들이 전달받는 곳이 여기 arg에서 전달받습니다. 타입을 볼까요? 문자열 타입입니다. 그리고 배열. 즉 앞에 있었던 23, 5가 문자열로 되고 그리고 배열로 되는 겁니다. 즉 20이라는 문자열과 3이라는 문자열과 5라는 문자열, 이 문자열들의 배열. 자, 그것이 args로 들어옵니다. 자, 그 배열에 length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자, 3개가 있었죠. 23, 5. 자, 3은 3과 같지 않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else로 가요. 자, 전달받은 것 가운데 args 0번째 문자열. 뭐죠? 20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열이에요. 따라서 정수형으로 파싱을 해줘서 요 array length로 할당하게 됩니다. 자, 바 타입 볼까요? 정수형으로 나와 있네요. 정수형. 즉 문자열 20이라는 문자열이 정수형으로 바뀌어서 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20을 갖고 정수형 1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정수형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배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 ALGS 1번째, 얘는 20이었고 얘는 3이 될 겁니다. 물론 문자열이 될 거예요. 문자열 3을 정수열로 바꿔서 이니셜 밸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이니셜 밸류 정수형으로 파싱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형이 되겠죠. 정수형. 그 다음에 ALGS 두 번째 5입니다. 문자열. 그거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인크리먼트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커맨드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 파일 다음에 나오는 이 값들, 이것은 인수가 됩니다. ALGS에 전달하는 인수.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자열로 20이라는 문자열, 3이라는 문자열, 5라는 문자열로 배열로, 문자열의 배열로 ALGS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ALG 0번은 20, 그리고 1번은 3, 그리고 2번은 5. 이렇게 돼서 파싱된 후에 각각의 값으로 할당이 될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어레이 참조 변수입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로 입력된 20이라는 값의 크기를 갖고 배열을 만들어요. 자, 이게 초기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브레이스 안에 배열 이니셜라이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값이 된다고 했죠? 0값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0값의 각각의 것에 다음과 같은 표현식을 통해서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어레이 참조 변수죠. 오른쪽에 만든 배열 객체로 갑니다. 몇 번째? 카운트 0부터 시작합니다. 0번째. 그 0번째 위치에 이니셜 밸류 더하기 인크리먼트 곱하기 카운터. 자, 이 값이 어레이의 참조 변수에 있는 배열 객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증강값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반복문인 for 명령문을 써갖고 20 크기만큼 돌아가면서 20바퀴가 돌겠죠. 그리고 화면에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결과 출력은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뭘 했냐면은 실행 파일에서 인수를 전달받아서 전달받은 인수, 문자열 배열, 그것을 각각 풀어서 0번째, 1번째, 2번째 풀어서, 푼다는 말은 파싱해서 그것 따라서 배열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초기값 그리고 증가값, 이 값을 설정한 다음 배열 객체 속에 있는 각 요소에 이 수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강의 노트 132페이지에 있는 REF 키워드를 사용해 갖고 참조에 의한 전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강의 노트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피겨 08_25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코드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코드 하나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배열 이니셜라이저가 있습니다. 자, 정수형을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러한 모양의 배열 객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안에 초기화를 해갖고 1, 2, 3 이 값들을 요소로서 갖고 있겠죠. 자, 이것은 0번째, 1번째, 2번째에 해당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의 주소를 여기 first array라는 배열 참조 변수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에 만든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의 주소 값을 이 first array라는 참조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0번째 요소에 있는 주소. 이것을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참조 변수에 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배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링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번 코드로 가보면은 first array,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왼편 이쪽에 할당하게 됩니다. first array 참조 변수에 있는 데이터 뭐죠? OX111. OX111을 first array copy라는 요 또 다른 참조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즉, first array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을 읽어서 first array copy라는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 할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first array copy 속에 있는 이 주소를 따라가게 되면은 요 배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 배열 객체는 현재 두 개의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갖고 14번째 줄에 가서 first array, 여기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읽어와서 엘리먼트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순차적으로 값을 할당받아서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Ctrl F5. 자, 이렇게 1, 2, 3이 나옵니다. 1, 2, 3. 즉, 자, 엘리먼트 0번째에 있는 요소 first array 뭔가요? 여기에 있는 first array 따라갑니다. 배열 객체로 가요. 여기서 0번째 요소 1, 1번째 요소 2, 2번째 요소 3. 자, 이렇게 각각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배열 객체에 진입하는 방향은 first array를 통해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나오네요. first array를 통해 갖고 배열 객체에 접근해서 각각의 요소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 그 다음에 first array. 자, 이 인수를 가지고 first doub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first array 뭐죠? 여기에 있는 OX111. 자, 이 값을 호출된 first double이라는 메소드에 인수로서 전달하게 될 거예요. 자, first double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인수로서 전달한 게 뭐라고 했죠? 여기에 OX111 first array 속에 있는 이 데이터 값입니다. 자, OX111을 인수로 해서 first double을 호출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first array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써서 first array. 자,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first array에 있는 값이 뭐죠? OX111. 그것을 이쪽 왼편에 있는 array라는 참조 변수. 자, 참조 변수이면서 지역 변수이면서 그리고 매개 변수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여기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지우고. 자, 그러면 array는 값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보이는 것 마냥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인수로서 전달한 OX111을 이 array가 할당받아 옵니다. 그러면은 array라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참조 변수, 그 역할하는 이 array에는 이 OX111 이 값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 이 값을 통해 갖고 이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 배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 변수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rray 어떤 거죠? 요겁니다. 요거의 각각의 개수 총 몇 개죠? 3개죠. 그럼 0번째 인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array의 0번째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요거죠. 0번째 요소 값을 읽어옵니다. 1이 되겠죠. 1. 1에 2를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가 되죠. 2. 자, 그것을 이 배열객체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한 바퀴 하나가 더 추가돼서 또 들어오면은 어레이가 가리키는 배열객체에 1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어레이가 가리키는 배열객체 속에 1번째 요소값 2가 되겠죠. 2를 읽어와요. 거기에 2를 곱합니다. 4가 되겠죠. 그 4를 그 자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4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i가 2가 되면 어레이가 가리키는 배열 객체 그 속에 2번째 요소 값이 3이었죠. 3 곱하기 2는 6. 그 6을 원래의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 객체 속에 있는 요소가 246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에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first array 그리고 first array copy 또는 array를 통해 갖고 이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내려가서 새로운 배열 객체를 만듭니다. new 정수형 배열 객체.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11, 12, 13을 가지고 배열을 만듭니다. new. 자, 배열 객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OX99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배열 객체의 주소,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되겠죠. 그것을 어레이에 할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0번째 요소, 그 값이 이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이 됩니다. 자, 기록이 되면은 기존의 OX111 어레이가 가리켰던 얘가 되겠죠. 얘에 대한 관계는 끊어지고 오른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배열 객체의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기존의 어레이 배열 참조 변수 이 안에 있었던 값을 지우고 요 배열 객체의 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얘가 가리키고 있던 원래의 대상 얘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배열 객체와의 참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메소드가 종료가 돼요. 그럼 이 안에 만들어 놓은 지역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 변수는 하나예요. 요 매개 변수. 얘가 사라집니다. 자, 얘가 사라진다는 말은 얘가 유일하게 참조하고 있었던 이 배열 객체도 더 이상의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 호출자 지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출력. 뭐죠? first array가 가리키는 대상. 얘죠. 얘가 가리키는 대상. 얘를 출력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현재 246으로 바뀐 요 배열 객체 요소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출력한 게 여기 나와 있네요. 246.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배열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열 객체의 주소, 이 주소를 호출된 메소드에 배열 객체의 주소를 호출된 메소드에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주소값을 복사를 하는 거죠. 이 주소값을 통해 갖고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자, 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번째 줄에 와서 first array 값 뭐죠? first array OX111 그리고 first array copy 여기 있는 OX111 같게 되겠죠. 주소값이 같습니다. 자,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 OX111 여기에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값 OX111 값이 같죠. 즉 가리키는 대상이 같습니다. 따라서 요 문장이 출력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 결과.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서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는 것 마냥 앞에서 있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자, 1차원 배열을 또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0번째 요소 값이 OX111.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소값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윈도우 10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서 만들어준 주소이기 때문에 이 주소값은 아마 컴퓨터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X11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가 OX111. 자, 이렇게 될 경우 자, 세컨드 어레이 참조 변수입니다. 즉 배열 요소의 정수형을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자, 1차원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야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참조 변수의 데이터 영역에는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들어가고 또 세컨드 어레이라는 얘 또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영역과 주소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데이터 영역에는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의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있는 것 마냥 세컨드 어레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이 뭐죠? OX111. 그것을 세컨드 어레이 카피 참조 변수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런 모양. 자, 똑같은 배열 객체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2개. 자, 2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것을 출력해 보면은 1, 2, 3, 즉 세컨드 어레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 이 주소에 의한 배열 객체. 여기 있는 값을 쭉 읽어오겠죠. 1, 2, 3이 될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1, 2, 3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for each 명령문을 써갖고 순차적으로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를 읽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세컨드 더블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인수는 세컨드 어레이, 즉 요거를 갖고 전달해요. 근데 ref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ref 키워드가 없으면은 인수가 어떤 값이 전달되냐면 OX111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ref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 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전달이 돼요. 즉 여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OX333이 전달됩니다. 다시 한번 ref 키워드가 없으면은 이 배열 참조 변수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데이터 영역이 이 아랫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서 전달하게 되고 ref 키워드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주소 영역에 있는 값 OX333이 전달됩니다. OX333. 자, ref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세컨드 더블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아랫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앞에 ref라는 키워드가 함께 붙어야 됩니다. 즉 호출되는 인수 쪽에서도 ref를 붙여야 되고 호출받는 요 메소드 내 매개 변수에도 ref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매개 변수 array. 자, 참조 변수입니다. 얘 또한. 그런데 first double 경우와 달라요.
ref 키워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어레이 어딨죠? 여기 세컨드 어레이는 주소 영역에 있는 값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즉 이 매개 변수 안에 데이터 영역에는 세컨드 어레이의 주소 값이 들어갑니다. 주소 영역에 있는 값, 즉 OX333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전 예제와 다릅니다. 자, ref 키워드가 없으면은 세컨드 어레이 여기에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 OX1111 그 값이 이쪽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ref 키워드가 있으면은 참조 변수, 즉 세컨드 어레이 얘의 주소 영역에 있는 값이 이 매개 변수 어레이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밑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참조해야 될 대상의 주소값 OX333이 이 어레이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 포문이 있습니다. 자, 어레이 이거죠. 여기에 주소값이 있습니다. 주소값을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자, 이 주소값에 있는 데이터 영역 얘가 실질적으로 배열 객체에 접근하는 길이 되죠. 다시 한번 어레이에 있는 주소값을 따라간다. 따라가 보고 이 주소값에 해당되는 참조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주소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 영역에 들어와서 이 데이터 영역이 가리키는 배열 객체 얘에 최종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0번째 요소 1의 값을 읽어와요. 1. 거기에 2를 곱합니다. 그럼 2가 되겠죠. 원래 위치에 2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 i가 1이 증가돼서 0에서 1이 됐습니다. 자, 어레이 뭐죠? 얘네요. 거기 있는 데이터 영역에 주소가 들어가 있네요. 주소를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갔나요? 세컨드 어레이의 주소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소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데이터 영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영역에 요 주소 값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따라가 봅니다. 배열 객체네요. 여기에 1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옵니다. 2네요. 2에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4를 이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i가 1에서 2가 됩니다. 자, 어레이 가리키는 대상 요거죠. 주소값 따라갑니다. 데이터 영역에 있는 주소값을 따라가요. 그러면 세컨드 어레이의 주소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소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데이터 영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영역 OX111입니다. 따라갑니다. 이 배열 객체로 가죠. 그러면 2번째 요소 3입니다. 그러면 3에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여기에 배열 객체를 만듭니다. 또 다른 배열 객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OX99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배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배열 객체를 0번째 요소 주소값 OX99를 어레이에 할당합니다. 어레이 할당. 그런데 이 어레이가 ref를 통해 갖고 주소 영역이 있습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은 이 주소 영역을 또 따라가겠죠. 데이터 영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소 영역으로 가죠. 주소 영역에서 데이터 영역으로 이동해요. 여기의 값을 OX99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OX99로. 즉, 이 주소를 저장해야 될 L 밸류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소값이 있습니다. 이 주소값은 이 참조 변수의
주소 영역으로 가는 주소값이에요. 세컨드 어레이라는 참조 변수의 주소값으로 이동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가서 이 참조 변수의 주소 영역에서 데이터 영역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그 이동되는 이 위치에 이 배열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OX99가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OX111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종료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역 변수가 뭐죠?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어레이. 자, 이것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이 배열 객체는 여전히 세컨드 어레이에서 새롭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즉, 객체는 참조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객체는 메모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배열 객체는 얘가 지역을 벗어나면서 사라졌지만 바로 전에 세컨드 어레이에서 가리키게끔 즉 참조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왔어. 자, 원래 호출된 지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세컨드 어레이가 가리키는 요소, 세컨드 어레이가 가리키는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값을 하나씩 읽어옵니다. 자, 세컨드 어레이 뭐죠? OX999입니다. 자, 가리키는 대상은 얘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for each문을 써갖고 하나씩 읽어옵니다. 11, 12, 13. 자, 그 출력 결과는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요. 11, 12, 13. 그러면 요 예제에서 여기서 값이 변경된 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for each문을 하나 더 둡니다. 자, 여기에서 바뀐 것. 자, 이렇게. 그리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딨죠? 요 네 번째를 다섯 번째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오게. 자, 여기서 세컨드 어레이, 즉 새롭게 만들어진 요 배열 객체, 새로운 값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배열 객체. 현재 누가 가리키고 있죠? 세컨드 어레이 카피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컨드 어레이 카피. 자, 요것은 언제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 있네요. 시작할 때 이 배열 객체 1, 2, 3을 만들고 그리고 참조 변수 그것을 복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죠. 복사해 놓은 것. 자, 요거를 호출해야 될 겁니다. 요거를 호출하면 이 배열 객체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에 세컨드 어레이 카피 다섯 번째 여기 끝에 카피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 객체 요소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컨트롤 F5. 자, 여기 다섯 번째 끝에 붙었긴 했지만 246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다섯 번째 246, 즉 세컨드 어레이 카피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해서 읽어온 값입니다. 246. 자, 246이 여기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세컨드 어레이 카피, 여기 주소값을, 여기에 있는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뭐죠? OX111. 그리고 세컨드 어레이, 여기 있는 주소값 OX999. 서로 다르죠? 그러면은 요 else로 가서 요 문장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있죠? different array. different array.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정리해 보게 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어떤 객체든, 자, 여기 나오는 건 배열 객체죠. 배열 객체를 포함해 갖고 어떤 객체든 참조 변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면은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예제처럼 자, 여기 있죠. 얘가 사라지면 얘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열 객체는 어떠한 참조 변수에 의해서도 참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돼요. 자, 그렇지만 여러 개가 참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가 참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조에 의해서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주소값이 전달되는 거다. 즉 여기 있는 주소값, 여기 있는 주소값이 전달이 되는 거다. 그 주소값에 의해서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자, 그런 다음에 REF 키워드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참조 변수의 주소 영역, 주소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참조 변수에 있는 주소값,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영역에 있는 이 주소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참조 변수의 주소 영역에 있는 이 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REF 키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인수값은 요 주소 영역에 있는 이 값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 영역에 의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 참조 변수의 주소 영역으로 가고 주소 영역에서 다시 데이터 영역으로 가서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배열 객체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회에서 경로, 우회의 경로를 통해 갖고 접근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